이걸 발표하시는 분은 성공관계였고 공익적인데 이종훈 회원인데요. 이전선 엘라스톤과 나노고사체 구성계의 오차이도 수행을 발표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보건사학개설연구소 이종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유전성 엘라스톤의 구성 특성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장 내시경을 말합니다. 이쪽 부분에 내시경이 설치되어 있고 뒤쪽 부분에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많은 환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자벌레 형태의 내시경인데 이거의 구조를 파워를 발생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하고 민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촬영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워를 제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가 컨트롤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자 구성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밑바탕을 살펴보게 되면 유전성 엘라스톤이라든가 전도성 보건자 그리고 플리모테 그리고 이온 익스체인지 폴리고리 메탈 컴포니션 그리고 카본 나노튜브 등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기적인 전자적인 폴리와 기계적인 것을 가미해서 모델링과 컨트롤을 해서 구동체를 설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 연구는 21세기 프론티어 프로젝트이라는 걸 수립되고 있는데 대장 내시경에서의 지능성 구동체 메커니즘의 설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자벌레 형태의 운동 메커니즘과 그리고 기능성 분자의 구동체 시스템 그리고 전자기계공학적인 모델링과 컨트롤링 그리고 전자공학적인 회로의 운전면허 설계라든가 제조 기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테나라고 하는 구동체에 대해서 구조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유전성 엘라스톤라가 있고 그 양쪽에 전등을 도포하게 되는데 밑에 부분은 완전히 전등을 도포하게 되고 위에 부분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전등을 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엑스웰의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보분자 엘라스톤과 구동체가 압축을 하게 되고 그 압축된 것만큼 다른 두 방향으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적인 힘이 기계적인 압력으로 변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 만들어 살펴보면 밑에 부분을 C 전극이라고 하고 밑에 부분 위에 부분의 전극을 각각 A, B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의 전압이 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다 되게 되면은 이것은 정지한 오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의 전극과 위에 부분 두 개의 전극이 같은 상태에 있게 되면은 이것은 팽창만 한 상태이고 움직임 옆에 되면 구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밑에 부분을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기를 놓고 이 B 부분을 플러스 전기를 놓은 다음에 밑에 부분과 여기를 갖게 놓고 여기를 다른 전극을 주게 되면은 이런과 밑에 놈과의 차이에 의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걸어준 쪽과 반대 방향으로 구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단위 구동체로 해가지고 조합을 하게 되면 보다 더 복잡한 구동체를 갖는 것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벌레 모양의 내시경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일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 본 그 구동체를 세 가지 방향에 설치를 하고 그거를 독립적인 구동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해주면 여러 가지 구동 모양을 얻을 수가 있는데 5가지의 기본적인 구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 상태의 구동과 앞상하 움직이는 것, 좌우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리플링 현상에서 5가지의 구동을 얻을 수가 있고 이런 구동을 조합해서 보다 복잡한 구동을 할 수 있는 내시경을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극의 구조는 가운데 보분자 유전성 탄성체가 들어있고 양쪽에 유순한 전극이 도포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맥스웰 포스에 의해 가지고 전기적인 힘이 압력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발생되는 압력을 식으로 표시해보면 이 식과 같습니다. 발생되는 압력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즉 구동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게 걸어주거나 가운데 있는 고분자의 유전 상수를 증가시켜주거나 아니면 그 필링의 집계를 감소시켜주면 되는데 전압을 너무 높게 걸어주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구의 초점은 가운데 있는 고분자 필름에 유전 상수를 상승시켜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굉장히 얇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양한 액추에이터의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것, 한쪽 끝을 고정시켜가지고 앞뒤로 팽창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밑부분을 고정시켜 놓게 되면 상하로 이렇게 팽창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스피커의 원형 파문처럼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구동의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동체가 있어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프로젝트가 잘 타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움직이는 게 여기서 정규적인 힘을 가해서 압력에서 동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한 오시로스코프의 기술입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고분자 탄성체 액추에이터에 사용되는 물질로는 가운데 아까 부분에 전극이 가운데 부분에 사용되는 액추에이터 머티리얼은 우레탄이나 실리콘이나 아크릴릭 일레스토마가 사용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은 압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얇은 필름의 제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전율 상수가 높고 변형률이 커야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리콘을 사용해서 필름을 제조하였습니다. 전극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실버 실리콘이라든가 카본 폴리우레탄, 카본 실리콘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카본 실리콘을 사용해서 전극을 사용하였습니다. 엘라스토마 필름의 제조 문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역시 당막 제조가 용이한 스핀 코팅 방법을 사용했고 유순한 전극의 제조에도 역시 스핀 코팅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이 얇은 막을 제조하기에 훨씬 용이하고 변형들이 크기 때문에 실리콘을 사용했고 너실 테크놀로지의 실리콘을 사용했습니다. 전극으로는 실버 실리콘을 사용했습니다. 나노 복합재료라고 하는 것은 고분자 수지에 층상 구조의 환상 실리케이트를 분산 방미시켜서 고분자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소재입니다. 고분자의 열적, 기계적 특성만을 고려할 때는 고분자 수지에 완전히 분산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본 연구에 해당되는 정규적인 특성을 위해서는 이런 층 간 거리가 배열되어 있으면서 층 간의 거리만 약간 늘어나서 고분자 수지 내에서 커피스턴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위 구조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는 나노 입장으로는 유전율의 상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모닉 익스체인지 캐패시티나 차지 덴시티가 큰 몬모르르 라이트 타입의 입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름은 이거와 같습니다. 나무 입자로는 두 가지 형태를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나트륨 몬모르르 라이트 타입과 30B 타입을 유기화시켜서 실리콘에 혼합한 후에 실리콘 나노 컴포지를 제작해서 필름을 제조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리콘의 나노 입자 두 개를 혼합하였을 때 그것이 분산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엑셀리 데이터를 측정한 것입니다. 나트륨 몬모르르 라이트를 혼합했을 경우는 나트륨 자체의 피크가 하나되는 걸로 봐서 완전히 분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30B를 사용했을 때는 그 자체의 피크가 있고 살아남아 있고 거리만 약간 늘어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나노 입자가 고분자 수지에서 커피스턴스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30B를 사용한 것이 훨씬 유전율 상수의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전율을 측정한 것입니다. 순수 실리콘의 경우보다 나트륨 몬모르르 라이트를 넣은 경우가 약간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 30B를 넣게 되면 한 3배 이상 크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그 XRD 데이터에서 보았듯이 30B가 나트륨 몬모르르 라이트와는 달리 층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도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타당한 결과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온 컨덕티비티를 이제 측정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유전율과 거의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트륨 모노라이트의 경우가 약간 증가하지만 30kg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율 상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나트륨 모노라이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30B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분자 구동체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구동력의 크기를 의미하고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동 변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기울기는 모습이라는 것은 그 사이에 필름의 경직성 정도를 나타내는데 필름이 너무 경직하게 되면 구동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필름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은 게 좋은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트륨 모노라이트의 기울기가 더 큰 걸로 봐서 30B가 더 경직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그 구동체의 구동력의 크기를 의미하고 스트레인은 구동 변이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걸어주었을 때 구동력이 크다는 얘기는 보다 더 낮은 사람에서 구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에서의 구동력의 크기가 큰 것이 우리가 구동체 설계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50마이크로 필름의 두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나트륨 모노라이트를 첨가했을 때가 오히려 실리콘보다 더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실리콘이고 이게 나트륨 모노라이트군요. 30B를 첨가했을 때가 같은 사람을 걸었을 때 더 높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걸로 봐서 더 큰 구동력을 얻을 수 있고 즉 그것은 보다 더 낮은 사람에서 구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트레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순수한 실리콘의 경우에 나트륨 모노라이트를 첨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동의 변이의 크기, 즉 움직임의 크기가 더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30B를 첨가했을 때가 보다 더 향상됨을 가장 중요한 것은 리모컨 작동이 안 돼요. 같은 사람을 걸어줬을 때 구동력의 크기와 구동력 변형의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보다 더 낮은 사람에서 구동을 할 수 있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모노라이트를 섞은 것보다는 30B를 섞었을 때가 훨씬 더 낮은 사람에서 구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은 필름의 두께를 만들 때 하나의 층으로 만드는 것보다 여러 개의 층으로 만들었을 때 변이는 유사하지만 그 힘은 그의 함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훨씬 더 구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얇은 필름을 제조하여 보다 더 높은 똑같은 사람에서 유전율 상수를 높여주고 그것을 여러 층으로 만들었을 때 훨씬 더 구동력을 크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